안녕하세요.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.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저도 올해 개인적으로 큰 일을 당해서 많은 고뇌와 번뇌를 통해서 제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다보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보수 우파 애국 세력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입지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좌파와 민주당에 의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4건이나 기소를 당하는 그러한 그 기소를 통해서 이 좌파 민주당이 또 수십 가지의 그 있지도 않은 죄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,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면서 정치 기부금 액수는 더욱더 늘어나는,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그 소송과 기소를 통해서 민주당의 위선과 억지가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, 백악관 재입성이 막연한 그 기대를 지나서 이제는 확실히 그 재임 가능성이 굳어지는 그러한 2024년도를 위한 단단한 그 발판을 준비하면서 굳히는 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. 둘 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오셨는데, 하나는 남가주에서 하나는 북가주에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. 자, 우선 이것은 그 남가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카드를 쓰셔서 두 부부께서 보내주셨어요.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려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평안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LA에서 보내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다 이렇게 카드 안에다가 수표를 넣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, 또 한 분은, 이분은 그 북가주에서 이러한 그 입체감이 있는 이런 카드를,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더욱 허전하실까 염려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렉스의 아름다운 비전을 더욱더 큰 뜻으로 이뤄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후원을 해 오셨습니다. 자, 이분은 제가 이분의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42년 동안 LA에서 금융계에 종사를 하시다가 2년 전에 그 자녀분들 과의 그 이념과 생각의 갭이 너무나도 크고 해서 이 갭을 좀 좁혀야 되겠다 해서 그 북가주로 이주를 하신 그러한 그 부모님이 보내오셨습니다. 자, 저희 그 아이들도 그 소위 동부의 그 명문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, 이 동부의 그 학교를 나온, 물론 뭐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,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좌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맹목적으로 민주당과 좌파를 선호하는 그런 우리의 2세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자식들이 대부분의 우리 1세 부모들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만 대주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식을 서포트를 해 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 잘 모르는 거죠. 물론 학교만 보내면 뭐든지 다 훌륭하게 되는 줄 알고 했는데, 그게 아니고 좌파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또 자기 부모들이, 대부분의 1세들이 또 영어가 좀 서툴고 하니까, 물론 그렇지 않은 그 부모님들도, 영어를 잘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, 그래서 부모님을 경시하고,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좋은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했으니까 자식들이 매우 똑똑하고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. 좌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이제 좌파로 이렇게 좌파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것은 모르고, 그래서 1세 부모들도 이 민주당 성향으로 되는 분들도 많고,
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자, 며칠 전에 이 메인주의 국무장관, 이 Secretary of State가 트럼프 대통령을 메인주 내년 그 대선 투표지에서 이름을 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자,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.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. 자, 우리가 그 개인 간에도 누구를 이렇게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누구를 극도로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누가 싫다고 해가지고 소문만 듣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사람 상대하지 마라,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, 뭐 이렇게 막 그러고 다닌다면은 그건 인신공격입니다.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은 피하고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지, 이것을 다니면서 모르는 제3자들한테까지도 이 사람의 악선전과 악담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개인 간에도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어떠한 특정한 정치인이 싫으면 그 사람을 선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해 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매우 그것은 악한 사악한 행동입니다. 그리고 위헌이에요.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리드할 리더를 뽑는 거지, 일반직 그 사무직 공무원들, 실무자들처럼 그 실무를 볼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실무를 볼 사람들을 뽑는 건 이제 자격이 많아요. 뭐 이러이러한 그 자격, 뭐 security clearance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, 대통령은 자격이 뭐 몇십째 이상 그 나라 국민,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그 국민이래야 되죠.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감옥에서 현재 실형을 받아서 치르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브라질에서도 그랬듯이.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악한 행동을 하는 민주당의 골수 좌파의 이제 본색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, 뭐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. 제가 그 며칠 전 영상에 제 영상 266회에 보시면은 왜 이 사람들이, 좌파들이 이렇게 사악한 그 노력을 하고 해도 이것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올려드렸는데,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266회를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. 자, 이 민주당의 2024년 대선에 그 사전선거 운동의 국민 속이기 그 수법 자체가 이렇게 교활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뭐냐면은 뭐 자기네들이 2020년대처럼 무슨 이 팬데믹 같은 것을 다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층이 민주당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. 아무리 민주당에서 거짓 선동을 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. 2016년도에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나 2020년도에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메뉴가 똑같습니다. 우선 트럼프는 독재자다, 히틀러와 같다.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을 막 일으킬 것이다. 핵버튼을 막 둘러댈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막 해서 그걸 많은 국민들이 또 믿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참말처럼 하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미디어는 완전히 뭐 민주당 그 좌파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또 민주당을 밀어주고. 근데 뭐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이 좌파와 민주당뿐만 아니라 빅텍, 빅머니, 그 다음에 제약회사, 무기회사, 그 군산복합재, 여기서 다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엄청나게 그 부자인 빌리어네어 재벌이기 때문에, 부동산 재벌이죠. 이분은 그냥 자기가 뭐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의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진짜 무일푼이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클린턴, 오바마, 무슨 바이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권력을 쥐게 되면은
이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나 한 게 없어요, 잡이. 무일푼으로 이거 정계에 들어가서 의원 되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몇십 년 후에 빌리어네어들이 됩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축적을 한 거예요, 재산을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바이든, 오바마, 클린턴 같은 정치인들은 누가 좋아하냐면 기업과 로비 회사들이 좋아하는 겁니다. 돈을 써서 로비를 하게 되면 잘 먹히는 거예요, 로비가.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기업하고 로비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무슨 축적할 의향도 없고 그런데 관심이 없고 이미 부자니까 오로지 어떤 게 옳은 거냐, 미국을 위해서 또는 세계 평화와 이런 걸 위해서 뭐가 옳은 거냐만 생각하니까 로비 회사와 빅머니, 빅텍, 제약회사, 군산복 합체들이 싫어하는 겁니다. 이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로비하는 데를 움직여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런데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뭐 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. 그러면서 이 표가 공화당으로 바뀌고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탄탄대로를 2023년과 22년에 다져놓은 거 아니냐. 그래서 특히 2023년은 수많은 기소를 당하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의 그 가능성을 다지는, 오히려 이것을 더 단단히 해놓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뭐하냐, 이 선거 때 갑자기 표가 변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는 틀림없어요. 하지만 미국이 기본적으로 50개 주가 공화당주와 민주당주로 갈라져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수법을 어떻게 쓴다고 해도 민주당주에서는 그냥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. 그리고 공화당 중에서는 공화당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. 문제는 스윙 스테이트인데 왔다 갔다 하는 이 스윙 스테이트.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과 같이 하지 않고 이제는 민주당의 수법을 잘 연구를 해서 사전 투표, 우편 투표, 또 발렛 하베스팅, 그러니까 표를 어디서 해놓으면 그 표를 걷어다가 주는 거예요. 이 당에서. 이러한 것을 불법이다, 옳지 않다라고 해서 안 했는데 이 2020년도 선거에는, 내년 선거에서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. 똑같이 사전 투표, 우편 투표, 그 다음에 발렛 하베스팅.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그 선거구 내에 공화당 그 발리언티어들을 늘려서 이제 감시원들을 늘린다는 얘기죠. 그래서 재작년 버지니아 선거에서 그래서 공화당으로 뒤집어진 건데, 그러한 모든 전략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그 보수 우파가 득세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재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신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모아서 영상을 하나 올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물어가는 2023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